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니 무릎이 뻣뻣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아야 소리가 나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해요.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위험해요.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쌓인 작은 손상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댐에 작은 금이 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들을 보면요. 10명 중 7명이 무릎 불편함을 호소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받는 사람은요? 정말 적어요. 대부분 참고 살아가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요. 심해지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이에요. 뼈와 연골이 있어요. 인대와 근육이 있어요. 이것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요. 마치 시계 같은 곳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흔들려요. 젊을 때는 몰라요. 뛰어도 괜찮고요. 계단을 2개씩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무릎이 아프다는 게 뭔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달라져요. 연골이 점점 닳기 시작해요. 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져요. 윤활액도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요.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거운 짐을 자주 들고 다니는 분들, 계단을 매일 많이 오르내리는 분들,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예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불안정해져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이에요.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는 것,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벌써 무릎이 아픈데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달라져요.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심지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80대 할머니가 계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관리하시니까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다니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좋아지신 거예요. 무릎 건강은 마라톤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꾸준히 오래 관리해야 해요. 그래야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릎이 건강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자유로워져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친구들과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져요. 이런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무릎이 아파 본 사람만 알아요. 반대로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움직이기 싫어져요. 집에만 있게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몸 전체가 약해져요. 기분도 우울해져요.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릎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다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전체와 관련된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달라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무릎을 조금 더 아껴주세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보세요. 앉을 때 무릎에 힘이 덜 가게 앉아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조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몇 년 후 큰 차이가 나요. 지금 무릎이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죠? 이게 무릎에는 좋지 않아요. 밤새 굳어있던 관절이 갑자기 움직이면 놀라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보세요. 이런 동작을 5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이 깨어나요. 관절 사이에 기름 같은 윤활액이 돌기 시작해요. 이제 일어나도 무릎이 덜 뻣뻣해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걸을 때 주의할 점이에요. 걷기가 무릎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걸으면 안 돼요. 특히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바닥은 피하세요.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걷는 게 좋아요. 없으면 운동화를 두껍게 신으세요. 그리고 걸을 때 속도도 중요해요.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바로 쉬세요. 참고 계속 걸으면 더 나빠져요.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어요. 바로 물속에서 걷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요. 무릎에 가는 체중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근육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효과가 좋아요. 수영을 못해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는 3kg 부담이 늘어나요. 5kg 찌면 무릎은 15kg을 더 견뎌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15kg 쌀포대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편해져요. 다이어트는 미용이 아니라 무릎을 위한 치료예요. 어떻게 살을 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을 조금만 덜 드세요. 평소에 8알 정도만 드세요. 간식을 끊어보세요. 특히 밤에 먹는 야식은 무조건 끊으세요. 이것만 해도 몇 달 후에는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앉는 방법이에요. 바닥에 쪼그려 앉지 마세요.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 연골에 압력이 가해져요. 의자에 앉는 게 좋아요. 의자도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는 게 좋아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양변기가 너무 낮으면 방석을 깔아서 높여보세요. 쪼그려 앉는 재래식 화장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5번째는 계단 이용법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으세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세요. 2계단씩 뛰어서 오르지 마세요. 내려갈 때가 더 조심해야 해요.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많은 충격이 가거든요.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정면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6번째는 잠자리에서 주의할 점이에요.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자지 마세요.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자보세요.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가 편해요.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보세요. 무릎끼리 부딪히지 않아서 좋아요. 7번째는 목욕할 때예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근육도 이완돼요. 목욕 후에는 무릎이 한결 편해져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무릎에 큰 충격이 갈 수 있어요. 8번째는 음식 이야기예요. 무릎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어서 염증을 줄여줘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좋아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드세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튀긴 음식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술도 관절에 좋지 않아요.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좋아요. 9번째는 추위 조심하기예요. 날씨가 추우면 무릎이 더 아파져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겨울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무릎 덮개를 착용하거나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에어컨 바람도 조심하세요. 직접 무릎에 맞지 않게 하세요. 10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 전체가 긴장해요. 근육도 경직되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그러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하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계속 부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계속 나도 가보세요. 통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검사 받아보세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꼭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어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릎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다리 펴고 굽히기, 딱딱한 바닥 피해서 걷기, 물속에서 운동하기, 체중 관리하기, 의자에 앉기, 계단 조심해서 오르내리기, 잠자리 편하게 만들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무릎에 좋은 음식 먹기, 추위와 스트레스 피하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해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져요. 3달 후에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져요.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아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으면 못 걸었는데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다닌다고 하세요. 60대 할머니 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포기하셨는데요. 지금은 다시 산에 오르고 계세요. 이분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신 거예요. 꾸준히 관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침대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친구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더 쉬워져요. 무릎 아픈 친구가 있으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더 의미가 있어요. 무릎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아버지 무릎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걱정돼요. 어머니가 걷기 힘들어하면 자녀들이 마음 아파해요. 반대로 부모님이 건강하면 가족 모두가 안심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릎을 잘 관리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세요. 무릎이 아프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무릎이 건강하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죠? 존엄한 노후 생활이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강은 없을 거예요.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의학 기술도 발달했고 재활 치료법도 좋아졌어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정형외과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해 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배워보세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무릎 치료비보다 예방비가 훨씬 저렴해요. 지금 조금 신경 쓰는 게 나중에 큰 돈 절약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길 바라요. 계단 걱정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시길 바라요. 손자, 손녀와 함께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무릎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노삼지혜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로 듣고 싶은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무릎 관리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